안녕하십니까. 7월 23일로 확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지신 분들이 한동훈, 그다음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지금 대충 네 분이 지금 출사표를 던진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당대표로 당선이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에 당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 첫째, 당정을 원팀으로 이렇게 끄집을 수 있냐. 두 번째, 거대 야당의 폭주를 방어할 수 있냐.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냐.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보시고 출마를 결정을 했으면 어쩌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평상시와 스님이 전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평성대가 아니다. 지금은 정말 파도가 거세게 치고 해일이 일 정도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그러한 비상시국이다.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서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이 출마를 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당정관계를 어떻게 원활하게 설정을 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무사히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각오를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서 방어막을 펼칠 것이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권에 도전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좀 더 국민들에게 또 지지자들한테 소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나경원 동작구 을인가요? 이번에 유삼영 경찰국 신설에 적극적인 불만을 표시를 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던 야당의 총경이었죠. 총경이 그분과 맞서서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조금 많이 부족하고 약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다소 거기에 또 힘입어서 이번에 당선이 됐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당권 도전에 출사표를 던진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정을 원팀으로 당과 정이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당대표가 될 수가 있냐. 또 거대 야당에 대한 192석 거대 야당에 대한 이 폭주, 입법 폭주를 막아낼 수가 있냐. 그런 소신으로 그런 어떤 비전이 있냐. 반드시 좀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 우선 사주를 분석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위키에 63년 12월 6일 스님은 진시나 사시로 봅니다. 진시나 사시 정도로 본다. 왜 그런가는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년 12월 6일 계묘계의 김입니다. 사주 구성은 해월의 개수가 등령하고 비겁이 물이 3개 이상 많다. 이건 무조건 신앙. 일단 이것은 신앙이다.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거의 무조건 관이 용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이 없으면 식상이 용신이겠죠. 또 아니면 제가 용신이 되든지. 근데 이 사주는 지금 관이 있습니다. 편관이 있습니다. 세월의 개수가 등령하고 비겁이 물이 많아서 신앙하면 반드시 토가 관이 용신인데, 관이 용신이라고 하면은 해묘미 식상이 삼합 목국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토가 용신이면은 식상태왕은 중병이 되겠죠. 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식상이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 근본적으로 있는 마음고생이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진시나사시로 보는 것은 진시 같으면 병진시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신왕용관격 그럼 뭐예요? 진중무토가 용신이고 미토는 해면으로 이렇게 약하니까 진중무토가 용신이고 미중기토가 배토를 해서 토가 용신이다. 화는 이신이고 그런데 해월의 화기 때문에 이것은 조우까지 조우는 1점짜리 용신이 좋으면 2점 희신이 좋으면 1점 정도의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 조우. 자 그럼 목은 병이겠죠. 수는 구신이고 금은 약신이. 자 금은 약신이다. 그런데 금은 약신인데 신금은 좀 다릅니다. 신금은 경금은 금생수 수생목하고 금생수 금금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금은 금금목을 간지를 갖다가 다 해중간목, 묘목, 미중목, 진중 다 이렇게 천간에 맞춰서 지지까지 전부 다 억제를 하는데 신금은 월상이나 연상이가 물이 있으면은 극보다는 탐생만극이에요. 금생수, 수생목. 금생수 하면 수국화, 금금목, 이런 상황. 그러니까 신금과 경금은 다르다. 경금이 훨씬 이 사주는 좋다. 신금은 별로다. 뭐 보통이거나 별로다. 그냥 평상운이나 아니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운이 흐를 수도 있다. 왜? 금생수, 수생목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화토 금운에 발복하고 수목운은 안 좋은 그런 사주의 구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려서 갑자, 갑목은 그래서 지금 병진시나 정사시는 갑목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탐색망극이니까 화가 없으면 바로 천간에 들어온 것도 목국토 식상제살이 되지만 화가 있으면 한번 화를 목생화 한번 하고 목국토 하니까 크게 나쁘지 않고 평상운으로 본다. 보통 운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자, 갑목은 보통 운이다. 자운은 별로다. 이때는 이제 수생목 목국토니까 공부도 별로고 예를 들어서 건강상의 문제도 조금 있었을 것이고 12살 넘고 나서 을목이 들어와서 여기도 마찬가지요. 공부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됐다. 자, 축토운에 진토, 진중무토가 용신인데 해묘미 식상제살이 제살타과가 되면 가장 불리한 것인데 축토는 이 지금 해묘미 불리한 경전 이 사주에서 토를 용신으로 하는데 식상이 중병인데 중병을 깨는 축도 중미충으로 해서 해묘미가 깨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쁜 합을 깨는 운은 굉장히 좋은 운이고 좋은 합을 깨는 것은 굉장히 나쁜 운이 된다. 그래서 흉합을 깨는 흉합을 파하는 그런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또 기랍을 갖다가 파하는 운이 나쁠 때도 있다. 흉한 합을 깨는 것은 좋고 흉합을 깨는 것은 파를 하는 것은 좋고 그 다음에 기랍을 파하는 것은 나쁘고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흉합을 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이다. 그래서 서울대를 간 거예요. 여기 애초에 숭의여중 그 다음에 서울여고 서울대 법대 가서 92년도에 사법고시 92년도는 임신년입니다. 그 전에 91년도가 신민년입니다. 자, 92년도면 2024년이니까 32년 전이고 30세 때입니다. 30세. 그럼 계산해볼까요? 21, 23, 24, 25, 26, 27때까지가 병화입니다. 그 28에 2월달까지가 28에 2월달 23, 4, 5, 6, 7 그 다음에 28세 12월 6일 29세 2월달까지 29세 2월까지 그 다음에 지금
인중 무토가 그렇고 인중 병화는 30세 4월 달까지. 병화, 무토, 병화. 여기서 사법고시 패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미토에 사실 1차가 됐지 않나 싶어요. 미토에 1차, 아니면 1, 2차. 그 다음에 넘어와서 4월달 안으로, 30세 4월달 안으로, 92년 상반기에 아마 2차 합격을 했거나, 아니면 1차에, 아무튼 92년도 합격을 했다고 보면, 아마 1차는 91년도 하반기에, 2차는 92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합격을 했지 않냐. 스님은 그렇게 봐집니다. 화토가 용신이요. 화토. 금은 약신이고 수목은 나쁘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냐 싶습니다. 자, 그래 이제 사법연수원 88년도에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2년도에 그 사법고시 패스를 하고 93년도에 사법연수원 88년도에 결혼을 하고 93년도에 이제 사법연수원 과정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따님을. 따님이 조금 어떤 선천적인 어떤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죠. 그게 바로 식상이 태왕에서 그런 것이고, 또 인중 간목의 계유년에 93년에 애기가 출산이 됐다. 그래서 뭔가 조금 불편한 그런 운의 출산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마음고생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냐? 스님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모군은 확실히 안 좋다라는 것을 지금 스님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군에 또 그만뒀어요. 40제 전에 묘목에 그만둡니다.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경원 의원이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95년도 3월 달에 부산지법 판사로 이제 초임 발령을 받죠. 그 다음에 99년 3년에 3월 달에 인천지법, 2002년 또 2월 달 서울행정법원, 2002년 40세에 37세 후 묘목대운에 그만두는 거예요, 판사를. 이게 사실과 확실히 맞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용신은 토고, 희신은 화하고, 목은 병이고, 수는 구신이고, 금은 약이고, 화토 금운의 발복은 사비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제 그 판사 그만두고, 이 식상제사 제살 태가운의 삭탈관직을 당하는 그런 운입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운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창 지지를 선언해서 2002년도에 그만두고 2002년도에 지지를 선언을 해서 2004년도에 17대 한나라당 비례로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되고, 이때가 이제 무토대원 갑신년인데,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이명박 정부 대변인 하다가 2008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당선이 됩니다. 무대원 무자, 2008년도에 무토대운의 무자년에 당선이 된다. 2008년도에, 2008년은 2016년 전입니다. 그럼 46살 때다. 46살 때, 42, 43, 43, 44, 45, 46은 무토대운의 무자년 무토에 당선이 된다. 이건 이제 재선입니다. 자, 재선에 당선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재선 당선되고 나서 12년에 또 저걸 했는데 2011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를 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낙선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묘목이에요. 10년년. 2011년도가 10년년.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진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궐선거에 떨어지고 다시 2014년도에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에서 또 이제 자리가 생기니까 보궐선거. 그 보궐선거에 노회찬 고 의원하고 같이 이제 붙어서 여기서
당선이 돼요. 이때가 진종무토의 가보년이에요. 이때도 지금 2014년도 가보년이. 그 전이가 계산년.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결과가 있었겠죠. 임진 계산 때 2013년도에 좀 좋은 결과 하반기. 간목은 보통운이고 거기다가 대운은 무토고 그러니까 당선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선에 성공을 합니다. 3선을 성공을 하고 나서 또 2016년도에 병신년에 또 당선이 됩니다. 병신년. 2016년도 2008년 전이면 54세 때인가요? 54세 때 50세인데 기토대운에 당선이 됩니다. 기토대운에 병신년에 그 전에가 을비년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당선이 되고 원내대표 출마를 합니다. 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무술년에 2018년도 무술년에 하반기에 토가 들어왔잖아요. 하반기 어떻게 됩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당선이 됩니다. 이때. 그러나 2020년도 21대에 출마를 해서 그다음 기토대운 2021년도가 기토대운의 신축년이죠. 2020년도 기토대운의 경자년입니다. 기토의 경자년. 그 전이 뭐예요? 경자년 그 전이 2019년도가 기해년이에요. 안 좋다. 기토는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크게 막 발버거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경자년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수진 후보가 이번에 안 됐죠. 이제 뭐 탈당 도금 못죠 그랬는데 이수진 후보가 나경원 그 의원보다도 운이 상당히 상회를 하면서 또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세도 있었고 또 지역세도 있었고 또 서울에 그때 180석을 다 내주는 때였잖아요. 자칫 기태만 꽂으면 그냥 야당 기태만 꽂으면 될 수 있는 그런 때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라도 21대는 실패를 했다. 21대는 그런 원리로 실패를 했다. 자, 이번에 이제 그러고 나서 2021년도에 이제 당대표 출마를 했어. 당대표 출마. 사중 경금했어. 사중 경금. 아니, 금이 좋으니까 목이 병이고, 토가 용신이 목이 병인데 금은 좋다고 했는데, 왜 금은에 떨어졌냐? 그것도 신축년인데 왜 떨어졌냐? 사중 경금은 금극목도 하지만 용설병극이다. 토를 갖다 설기짓고 토에 지금 병궁이잖아요. 경금은. 토의 힘을 빼면서 병도 제거하는. 이유는 그냥 평상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떨어졌다고 봐요. 그러나 뭐 당심에서는 이기고 또 국민 여론에서는 뭐 일반 투표에서는 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준석 지금 현재 지금 뭐 개혁신당의 무슨 뭐 당 대표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하고 경쟁을 해서 실패를 하고 이번에 2022년도에 사중병화운이 들어왔습니다. 사중병화. 자, 지금 현재의 운은 사중병화 이번에 그 당선이 된 것도 아주 100% 좋아서 당선이 된 건 아니에요. 유삼영 씨가 운이 상당히 약했던 나경원 후보보다는 약했던 그런 상황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냐 싶어요. 지금 대우는 사중 병화운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은 운 맞습니다. 그런데 자 갑목에 갑진년에 갑목은 평상운이다 그랬습니다. 1월달 4월 10일까지가 정묘예요. 묘목이에요. 안 좋아요. 자칫하면 이번에
그러니까 스님이 전번에 나경원 그 후보 4.10 총선에서 분석을 할 때 상대방이 상당히 좀 좋은 좀 강한 어떤 그런 운을 가졌으면 실패, 그 다음에 약한 운을 가지면 성공, 보통 운을 가지면 막상막하,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요즘 유산명 씨가 운이 별로 바람만 타고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어떤 그런 사람이고, 거기다 경장이 약세기 때문에 어부질이라고 보면 조금 뭐합니다만은, 그래서 당선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5선 국회의원, 또 원내대표, 아마도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대통령만 안 해봤지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죠. 5선 국회의원에다가 원내대표에다가 해볼 건 대충 다 해봤어. 자, 또 이제 당권에 도전을 한다고 한다. 당선이 되겠냐? 한번 봐보시게요. 사중병화는 좋은 운 들어왔습니다. 간목은 보통입니다. 그 다음에 달은 신미월입니다. 신미월인데 7월 23일이 공교롭게도 여기에 걸릴 수가 있대요. 미중을목에 걸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일지는 무자예요. 일지는 안 좋아요. 여기가 걸리면 이것도 안 좋아. 그럼 결국은 대운만 좋고 일년운은 보통이고 다룬과 일지는 안 좋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좀 더 강한 사람을 만나면 낙선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 경합을 할 것이고, 아주 치열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스님이 네 분을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원희룡, 그 다음에 저기 윤상현, 그 다음에 한동훈, 이 네 분을 갖고 분석을 할 건데, 오늘 이제 1차로 지금 나경원 의원을 갖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네 분 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전시다. 나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비전 발표를 하세요. 또 하나, 당정이 지금 그렇게 썩 원활하게 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당정을 갖다가 혁신하고 개혁하고 또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원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중요하고 지금 당권에 도전하는 당 대표들도 중요하다. 당과 정부, 당정이 따로 간다면 이건 필패고, 하나의 원팀 되다 가야 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스님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권 도전에 이제 슬슬 지금 김이 모락모락 지금 솟아오르는 그런 기분인데, 그러나 서로 또 물고 뜯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상대방 비방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의 비전, 내가 만약 당 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이고, 또 국민의힘 당을 내가 이끌면서 어떤 방법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내겠다. 지금 전시 상황이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소신을 갖다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표를 구하는 어떤 그런 좀 아름다운 모습들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또 너는 되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캐캐먹은 저 밑에 뭘 다 끄집어 내갖고 또 뭐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파인프레이를 하세요. 나의 비전,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건설적인 걸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